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속 IT 이야기 드리는 일상 IT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스포티파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스포티파이가 그동안에 한국 진출을 한다 안 한다 참 말이 많았었죠. 원래 세 가지가 항상 있었습니다. 스포티파이가 한국 진출한다, 애플페이가 한국 진출한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 진출한다,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물론 하나 더 하자고 한다면 아마존의 한국 진출도 언제나 이야기가 되어 왔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스포티파이가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로그인해서 사용을 해봤었는데 과연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중요한 스포티파이가 도대체 어떤 회사이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어져 가고 있고 우려가 되는 점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스포티파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영문 사이트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은 한글 사이트로 좀 바뀌었죠. 스포티파이가 전격 한국을 상륙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일자부터 한국 서비스를 시작했다. 음원업계 지각 변동을 가지고 오게 될 거다. 그리고 3개월 무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아이유 노래가 없네, 요 이야기도 나오게 됐었는데, 글쎄요, 도대체 어떤 회사일까? 세 가지 얘기 드릴 겁니다. 세 가지만 딱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창업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창업자가 누구냐? 다니엘 액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나이는 굉장히 노안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지금 40세 정도? 이 정도가 좀 안 됐을 거예요. 많은 분들에 비해서 좀 어리긴 하지만 노안을 올 수가 있다. 이 다니엘 액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게 되면은 좀 화려합니다. 중학교 때 웹사이트 개발 사업을 했었어요. 이게 뭔가 하고 제가 조금 더 자료를 뒤져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을 배운 거죠. 그리고 나서 주변에서 만들어줘 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렴한 가격에 만들어주다가 이왕이면 자기 친구들한테도 그 기술을 가르쳐줘가지고 같이 사업체를 차려서 돈을 벌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도 좋아했었고 또 컴퓨터도 잘 다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나중에는요, 온라인 광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특허 기술 100만 달러를 받고서 저장료를 받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부자가 되는 반열이 있었다. 조금 흥미로운 게 토렌트입니다. 유토렌트. 그 오래되신 올드 팬들이라고 한다라면 다들 아시는 것들이죠. 예전에 음악이라고 하는 것들을요, 우리가 테이프로 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테이프에서 이제 길거리에서 파는 테이프, 그것도 불법 복사 테이프였었는데, 여기서 넘어가기 시작했었던 게 이제 CD 같은 것들을 듣기 시작했고, MP3 파일, 그 전에는 리얼 플레이 이런 걸로 해서 유통이 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MP3가 유통되던 초창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저작권에 대한 관념이 좀 희박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 드리면 그 당시에는 MP3 파일을 USB에 담아가지고 주변에 뿌리시는 분들도 많았었어요. 야, 신곡 좀 보내봐봐 하면은 쉽게 우리가 파일을 주고받는 것도 다 예전이었었던 겁니다.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좀 특이한 겁니다. 이거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었던 토렌트를 갖고 있었던 곳에서 서비스를 했었던 분이 이제는 정식으로 음원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포티파이는 어느 나라 회사 거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스웨덴입니다. 스포티파이 서비스는 200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아니에요. 다들 이 서비스를 보다 보면은 이거 미국에서 했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국 서비스가 아니라 스웨덴 서비스다. 스포티파이, 이름도 예쁘게 잘 지었었죠. 스포티파이가 유명한 이유, 첫 번째,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정말 세계 최대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한다. 보시게 되면은 3억 2천만 사용자입니다. 3억 2천만 사용자, 어마어마하죠. 여기다 유료 가입자만 하더라도 1억 4천만이에요. 일단 매출을 보장했고 지금도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는 곳이다. 여기 서비스되고 있는 곡들만 하더라도 6만 곡입니다. 전세계 79개 나라에 진출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국 진출은 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드디어 진출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공룡이 온다. 스포티파이가 오게 되면 한국의 음원 시장, 스트리밍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다 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두 번째, 비용을 한번 봐보죠. 스포티파이가 근데 유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실은 비용이 있었어요. 아까 2008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지만은 2008년 이미 우리나라인 벅스가 2000년도에 나왔었습니다. 한마디로 후발주자였었던 겁니다. 이 후발주자였었던 스포티파이가 성공하게 된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는 얘를 빼놓을 수 없어요. 프리. 그냥 무료예요. MP3를 주고받는 이유가, 음원을 사는 거는 이제는 안 사게 됩니다. 사람들이 앨범을 구매한다는 거는요, CD를 구매한다는 거는 그 우리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위한 헌정과 같이 하잖아요. 음악은 언제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근데 무료 불법으로 듣는 거에서 벗어나게 만든 거예요. 왜 사람들이 무료로 들을까? 왜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려고 할까? 약간 좀 마음에 캥기는 게 있는데, 이걸 합법적으로 풀어주면 어떨까? 거기서 나온 서비스입니다. 자, 무료로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무료로 듣는 대신에 광고가 달려요.
광고가 달린다? 음악을 듣는데? 유튜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처럼 영상을 쭉 보다가 중간에 광고가 삽입이 되죠.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음악과 음악이 이어질 때 광고를 들으면 지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음악 사이에 광고가 들어가는 경우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유튜브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성공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광고 수익은요, 아티스트한테 나눠주는 것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무료로 들을 사람들은 광고를 들으면서 계속 들어라. 그런데 혹시라도 광고를 듣기 싫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해라. 9.99달러밖에 안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새를 불려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가장 기대했던 점 역시도 이거였었습니다. 스포티파이가 국내에 들어와서 무료 서비스를 한다?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계속 가보죠. 세 번째, 무료 서비스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료로 돈을 내면서까지 쓰게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추천입니다. 추천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잖아요. 이 추첨이라는 걸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초개인화, 초맞춤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넷플릭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죠. 넷플릭스에 들어가게 되면 놀라웠었어요.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내 취향을 알 수가 있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왓챠가 그랬었죠. 왓챠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면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추천을 해주기 시작하죠. 그런데 음악은 조금 다르잖아요. 음악 추천 뭐가 있을까? 네, 이 중에서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수 있어요. 플레이리스트? 지금도 다른 사이트들도요, 음악을 듣다가 나만의 다시 듣고 싶은 곡 모음집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래 들을 때 좀 귀찮잖아요. 내가 하나하나 또 듣는 것들 찾아 듣기 어려울 때에는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음악을 듣기 좋을 때, 혹은 일을 할 때 듣기 좋은 노래,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플레이리스트를 보고서 저희가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선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것들이 꽤 매력적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쉽게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이끌었던 게 뭐였었냐면은 이런 기사들이 나왔던 겁니다. 버락 오바마가 여름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했다. 매년 자신의 나왔네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인가요? 유명인들이 자신의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워렌 버핏의 플레이리스트 궁금할 것 같아요. 투자를 할 때 나도 워렌 버핏처럼 음악을 듣는다면 과연 그 사람한테 뭐가 들어있을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인데요.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에어팟을 만들었을 때 에어팟의 플레이리스트, 이거를 우리가 공개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바로 그겁니다. 음악이라는 것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것들, 음악을 가질 수는 없더라도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가질 수 있다는 것들, 그 사람의 취향을 알 수 있다는 것들, 굉장히 대단한 거죠. 이게 잘 되어져 있다 라는 것들. 실제로 2020년도 1월에는요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고 거기다가 스토리까지 붙일 수 있는, 한마디 딱 건네는 겁니다. 내 일상 IT의 플레이리스트, 여러분들 게임하실 때는 이런 리스트가 기가 막힙니다 라고 들려줄 수 있는 것들, 소통의 공간으로까지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음악을 넘어서는 대화인 거죠. 자, 그리고 데일리 믹스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데일리 믹스는 말 그대로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오늘 이거를 섞어서 들으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라면서 추천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반에 아티스트들을 선정을 했었죠? 그 아티스트의 곡을 먼저 모아서 불려주고 여러분들이 계속 음악을 듣다가 좋아요 표시라는 거라든지 뛰어넘기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인공지능이죠, 카운팅을 하고 난 다음에 데일리 믹스를 점점 멋진 걸로 채워주게 됩니다.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서비스라고 보셔야 돼요. 하나 더 봐보죠. 신곡 레이더라는 게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생깁니다. 써있는 것처럼 이거는 매주 금요일마다 업데이트가 돼요. 금요일마다 업데이트가 되면서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이제 새로 발매된 앨범이 있다라고 한다면, 혹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미니 앨범, 신곡들을 발표했다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신곡 레이더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서칭해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보다 더 매력적인 거, 저도 꼭 써보고 싶었던 서비스가 이거였었어요. 많은 분들이 나만의 인생곡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디스커버 위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클리. 이거는 에브리 먼데이라고 써있죠. 우리나라에 지금 이 서비스가 아직 안 들어온 건지 지금 영문으로밖에 나와 있진 않던데 일단 일주일도 안 됐으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일주일 정도로 사용했었을 때, 혹은 2주일 정도로 사용했었을 때 딱 하고 도착한 겁니다. 당신의 취향 분석이 끝났습니다. 취향 분석이 끝났고 당신은 분명히 이걸 좋아해 라고 추천을 해준 거예요. 여기서 듣고 싶었던 노래 만났다, 인생곡을 만났습니다 라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이런 마법과 같은 순간이 회자가 되다 보니 사람들이 기대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가 되죠. 그렇다면
몇 가지가 더 있죠. 팟캐스트 전쟁이었었어요. 사실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요. 1개월 전 아마존이 원더리를 인수했다고 나왔었죠. 자,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팟캐스팅 회사들을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사람들을 넘어서 자신의 목소리로 소통하고 싶은 사람들까지 끌어들이는 팟캐스트 영역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 파티를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2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가 매일같이 방송이 되고 있죠. 자, 여기에 또 누굴 끌어들였느냐? 나왔네요. 왕실과 결별, 해리 왕손 부부 팟캐스트 제작으로 돈을 번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다가 미셸 오바마가 신생 팟캐스트 미셸 오바마 팟캐스트의 진행을 29일부터 맡는다, 맡았다라는 거죠. 작년부터 셀럽들까지 투입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서비스 어떤 건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스마트폰에서 접속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PC에서도 가능하십니다. 자, 내 마음에 꼭 드는 플레이리스트를 발견해보세요 라고 되어져 있고 한글화 잘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도 깔끔해요. 원래 이쪽 상징이 이 초록 색깔하고 연두 색깔하고 그리고 까만 색깔이죠. 자, 애플로 계속하기, 페이스북 계속하기 있는데 저는 애플을 선택을 했고, 해보고 나니까 갑작스럽게 생년월일을 묻습니다. 몇 월생이냐고 물어요. 이거를 체크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까지 물어봐요. 이거까지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3명 이상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3명만 하실 필요 없이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어 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쳐 쿡쿡 누르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당신의 취향을 분석 중입니다. 전 이 말이 좀 멋진 것 같아요. 항상 고객님을 위한 음악을 찾는 중. 네, 요게 좀 오고 난 다음에 자, 찾았습니다 라면서 저만을 위한 믹스 추천 리스트들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처음이에요. 최근 들은 음악을 기반으로 추천해준다 그랬었는데 최근에 들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것들, 추억의 명곡들, 혹시 이런 노래를 좋아하는 취향이야 이것도 좋아할 겁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물론 이거는 제가 오늘부터 썼으니까 몇 달을 더 써봐야지만 정말 저를 잘 분석해주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음악을 들어봐야겠죠. 제가 다이나믹 듀오 라디오라는 걸 해서 자이언티의 노래를 눌러보게 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일단 깔끔해요. 이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앨범 커버가 위에 들어가져 있고 음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을 이거 내리셔야 됩니다. 손끝을 내려서 올리셔 보게 되면 밑에서 위로 올리게 되면은 가사가 나와요. 요 가사, 제가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고 있지만 유튜브에서 없는 기능이죠. 제일 원했던 기능 중에 하나였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가사를 볼 수 있게 됐네요. 네, 가사라는 건 기능도 있고, 역시 좀 더 눌러보게 되면은 디바이스 연결하기가 나와서 제가 갖고 있는 다른 디바이스에 연결을 해주는 것들 액세스 연결하면은요 에어플레이로 들을 수 있고, 재밌는 게 이거였습니다. 그룹 모드 베타라는 기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시간에 이 음악을 스캔할 참여하기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좀 들을 수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거 듣자. 나같이 스캔하고 난 다음에 각자 자기의 디바이스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좋아요를 표시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젠 플레이리스트에 직접 추가하는 기능들 깔끔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금액을 좀 봐야겠네요. 금액을 눌러보게 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프리미엄 서비스를 눌러보게 되면은 멤버가 되어보세요,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하세요 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얼마지? 라고 보니까 이게 나왔네요. 앱에서는 구독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겠죠. 인앱 결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돈을 더 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다. 정산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조금 귀찮지만 우리가 웹에 들어가 줘야 돼요. 자, 웹에 들어가 보는데 저는 처음에 스포티파이 사이트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혹은 제 PC만 이런 걸까요? 네, 일단 이런 글꼴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글꼴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한번 궁금하니까 얼마냐 한번 눌러보게 되니까 금액이 나왔네요. 개인과 듀오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둘 다 3개월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한 가지, 여러분들이 방금 전처럼 로그인만 하시게 되면 결제창이 없었었죠? 네, 그냥 7일 무료로 사용이 가능해요. 지금 쓰시는 하나의 휴대폰에서 7일 동안 무료로 쓸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끝나면 못 쓰게 됩니다. 노티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더 쓰고 싶으면 3개월 어떻게 써야 되느냐? 3개월 무료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카드 정보 입력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3개월 뒤에 결제하겠습니다 눌러놓고 하는 겁니다. 선 결제 아니에요. 3개월 지나기 전에, 3개월 딱 끝나기 전에 취소하시게 되면은 결제되지 않고 끝나는 겁니다. 보통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죠. 정책은 두 가지로 갔습니다. 개인과 듀오 두 가지가 갔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이 끝나고 난 다음에 월에 1,900원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요거 어떤 언론들 잘못 옮겨갖고 19,000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19,000원이 너무 비싸고 1,900원입니다. 1,900원 정도면은 멜론이 보통 7,900원? 네, 그 정도 할 거예요.
이 정도 하다 보니까 유튜브 프리미엄이 9,500원 정도 하죠. 이렇게 봤었을 때에는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광고를 안 보게 해주니까 이 장점이 더 있기는 합니다. 그런 차이는 좀 있어요. 자, 부가세 별도라는 것들, 계정 한계라는 거, 광고 없이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지금 광고 없이 어쨌든 다운로드해서 오프라인에 감상 가능하고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러 디바이스. 자, 볼게요. 듀오 같은 게 하나 생겼어요. 듀오 같은 경우에는 매월 16,350원을 내게 되는데 별도의 프로필을 주는 게 아니라 계정 2개입니다. 계정 2개를 묶어가지고 결제를 해라. 친구 사이, 연인 사이 이렇게 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금액이 한 8,000원대로 줄어들게 된다. 물론 VAT 별도라고 하니까 그거 더하게 되면 9,000원까지 올라가겠지만 그게 있습니다. 혜택이라는 거 3개월 무료는 2021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일단 가입해라 이거예요. 이때까지 가입해서 3개월 써보세요. 6월 30일에 딱 가입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도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9월 30일까지 이어서 쓰게 만들어 준다겠죠. 그때까지 3개월 신청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보게 되면은 요 요금제에서 지금 빠져 있는 게 있잖아요. 광고가 빠졌어요. 광고 무료 요금제. 아까 있었었죠. 외국에서는 광고 무료 요금제가 굉장히 히트를 쳤다고 했었는데 지금 국내엔 이게 빠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있죠. 앞에서 우리 신문 뉴스에서 봤었던 아이유가 빠져 있어요. 아이유를 검색하면 찾을 수 있기는 한데 이게 아이유 본인의 노래라기보다도 2명, 3명 같이 한 정도, 다른 앨범사, 다른 음반사에 나온 것 같은 경우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스포티파이가 한국이 카카오 M하고 협의를 맺지 못했어요. 언젠간 맺을 수 있겠지만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거 2개 다 보게 되면은 협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역시 돈의 문제가 걸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이렇다 보니까 스포티파이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100% 힘을 못 쓰는 상태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광고를 주고서 무료로 줬다라고 한다면 정말 초토화시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이유의 음원부터 시작해서 국내에 다룰 수 있는 모든 음원을 갖고 왔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매력적인 일이 됐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스포티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물론 전 세계에 있는 곡을 스트리밍할 수 있다. 저희가 몰랐었던 글로벌한 곡을 찾을 수 있다는 건 여전히 매력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 금액을 과연 중복해서 낼 수 있을지. 제가 중복이라고 했던 이유가 분명히 금액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음악을 이 자체로 듣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부가 서비스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네이버 같은 경우에 그렇죠. 멜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다 보면은 이용권을 주거나 할인권을 줘서 쓰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음악 듣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광고를 그냥 보더라도 유튜브로 계속 틀어놔도 되는 문제점들이 되는 점들이 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스포티파이가 성공을 얻을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죠. 스포티파이 추천이라고 하는 부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로 살아남아야 될 것 같고, 혹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이냐. 만약에 스포티파이가 LG U+랑 손을 잡는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스포티파이가 삼성하고 손을 잡아서 더 많은 서비스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입니다. 이미 예전에 스포티파이, 삼성하고도 손을 잡아서 해외에선 서비스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네, IT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스포티파이에 대한 이야기 일상 IT에서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내용을 담지는 못했지만 아주 간략하게나마 스포티파이가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알고서 서비스를 이용하자, 이 관점에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3개월 뒤쯤이면 결론이 날 것 같으니까 그때 스포티파이가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